안녕하세요. 2020 문화다양성 주간 영동포용 포럼 사회를 맡은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의 정소희라고 합니다. 오늘 5월 20일은 국제연합이 제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인데요. 세계 주요 갈등의 원인이 문화적 차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때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세계 문화 다양성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오늘은 영동 포용 포럼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동안 문화 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필요성과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화 다양성 미디어 사례를 알아보고 그 의미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진행되기서 아쉽는데요. 직접 오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또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든 발표가 끝난 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띤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영동포 문화재단에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또 이 문화다양성 포럼이란 주제에 맞게 이주민 문화예술 공간이 프리포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 영상은 이주민 방송 MWTV에서 제작하여 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1부 미디어 속 문화다양성 콘텐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주민을 포함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인권문화연대 이완 운영위원님께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보이시겠죠? 네,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볼륨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해주신 거는 문화 다양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 한 10에서 15분 사이 정도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화 다양성이란 단어를 요즘 많이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많이 들으신다고 하는데 전에 비해서 점점 더 그 빈도도 좀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언급도 많이 하시고 또는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이 단어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러면 문화 다양성이 뭘까? 또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 사실 저도 문화 다양성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문화 다양성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난감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근데 사실 문화 다양성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보다 문화 다양성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문화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어디에서 보통 쓰고 있을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저도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걸 좀 보면서 사람들이 문화 다양성의 단어를 어떤 키워드랑 연결돼서 또는 어떤 주제랑 연결돼서 사용하는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창의성 또는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다양성 얘기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뭐다라고 딱 정의를 하는 건 제 영역은 아니지만 이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 꼭 나오는 얘기가 이 창의성과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도 문화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문화 다양성 얘기가 나오고요. 그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면 창의성이 올라가고, 창의성이 올라가면 이것 자체가 우리 사회 개인과 사회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제 논리로 다양성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십니다. 또 이제 다양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다문화 사회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 사회에 이주민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주민들과 함께 들어온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들을 한국 사회에 접하면서 어떻게 함께 공존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다양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각 뭐 소수자가 이주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 여러 소수자 이슈와 더불어서 다문화 사회 얘기하면서 문화 다양성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이것이 또 문화부에서 시작되기도 하다기보다는 이제 유네스코에서 시작된 단어이고 또 앞에 문화자가 붙다 보니까 또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문화다양성이 예술의 다양성이나 또는 새로운 문화 창조에서 문화다양성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스크린 쿼터와 문화산업 또는 생존 경쟁력 파트에서 문화다양성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가장 또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 차별과 불평등의 이슈, 그다음에 사회 정의, 민주주의 이슈에서 문화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해서 보니까 문화다양성이 굉장히 여러 영역에서 걸쳐나와서 이제 표현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영역에서 표현되는 다양성을 어떻게 정의할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화다양성을 설명할 때 이제 또 한 가지 나오는 것이 이것이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는 이야기예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48년 세계 인권 선언부터 그 출발점들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뭐 이제 시간이 흘려서 2001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이 있고요. 한국도 2010년에 이제 비준을 하죠, 협약에. 그리고 2014년에 문화다양성 증진법을 만들고 각 지역별로 문화다양성 증진 조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개념 변화들을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정리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표에 이제 이런 문장들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재미는 없죠. 이렇게 보는 게. 네. 그래서 이거 사실 구구절절히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 다양성의 개념도 또한 확정되어 있고 그것이 절대 불변의 가치는 아니다. 우리가 처음에 문화 다양성 얘기를 꺼냈을 때의 문화 다양성은 1단계 문화와 지식 편에도 보여 있는 것처럼 다양성과 예술에서 출발을 한 것이 맞고요.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의 다양성 이야기를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화 다양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네. 그래서 문화 다양성 논쟁, 문화 다양성이 무엇인지라고 얘기할 때 저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화 다양성의 기원과 배경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다양성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2020년 한국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공존하고 평화롭게 번영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 사회 현재 어떤 이슈들이 문화 다양성과 함께 논의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화 다양성과 함께 이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이제 아까 앞서서 얘기한 4차 산업혁명이나 또는 개인과 사회 경쟁력에서의 다양성 이슈와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사회 현안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3T 이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도시나 공동체에서 첫 번째 T가 이제 톨러런스인데 관용이나 포용이 증가를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나 도시에서는 그 구성원들의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겠죠. 또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그 공동체나 그 도시에 더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또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그 도시와 사회가 발전한다는 이론인데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단순히 경쟁력이 그냥 경쟁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으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의 문제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내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뭐 애플이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같은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거의 매년 다양성 리포트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성 리포트를 내면서 우리 기업에서 지난 1년 동안 다양성과 관련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움직임을 이어받아서 관련된 리포트를 내는 곳들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 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유수의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하버드나 스탠포드, 뭐 예일, 옥스퍼드 이런 대학들을 전부 다 다양성 위원회들이 대부분 있고요. 이 다양성 리포트를 매년 내면서 그 학교 안 구성원의 다양성 또는 교육 내용의 다양성, 운영의 다양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이제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 같은 것들이 이제 시작을 했죠. 애플 다양성 리포트의 첫 장면이에요. 첫 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같지 않다. 그것이 우리의 최대 강점이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문화 다양성과 다양성 이야기를 할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아마 굉장히 요약해서 보여주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구글의 다양성 리포트의 한 장면인데요. 여기도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현재 현안과 다양성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또 코로나19 관련된 내용들도 사실 있죠.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그 어마어마한 사회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고 또 가져올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다, 새로운 뉴 노멀의 시대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요. 또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우리가 기원전을 BC, AC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요즘은 BC가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해서 2020년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애프터 코로나 AC 0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그중에 많은 전문가들이 일치된 의견 중에 하나는 더 빈부격차는 커질 것 같고 갈등과 혐오는 더 커질 것 같고 소위 말해서 끼리끼리는 더 강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방역을 성공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스스로도 또 자부심을 느끼면서 또 하나 나오는 얘기들은 혹시 이것이 국가 이데올로기나 단일한 획일적인 이데올로기를 또 강요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또 국가주의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또 통제는 더 강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의심도 사실은 일부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논의하면서 안을 만들어 가야겠지만, 그런 면에서 다시 보자면 다양성 이야기는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현재 사회 현안에서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커져 있는 사회에서의 혐오 이슈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 안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도 마찬가지로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동의하는 몇 가지 사실 중에 하나는 학교 안에서도 혐오 표현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근데 그러면 그것이 학교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냐면 그것이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 사실 우리 어른들과 기성사회가 만들어 놓은 것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지는 사실은 되게 명확한 이슈죠. 또 뭐 난민 이슈에서도 나왔던 뭐 여러 갈등과 배제, 혐오의 문제도 기억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의 다양성 이슈들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무엇을 보면 좋을지는 저는 우리가 압축적으로 해온 이 산업화, 그 다음에 민주화 쟁취 과정들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서 이 국가주의 또는 커져가는 획일주의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다른 나라보다 우려해야 되는 점은 바로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불과 몇십 년 전에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비극적인 근현대사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빠르게 압축적인 성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단일주의, 획일주의 또는 단일민족주의 같은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들이 사실이고, 그러면서 일부의 사람들
또 일부 소수자들 또 배제된 어떤 사람들이 사회 전체 또는 다수를 위해서 조금 희생하고 버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눈 찔끔 감고 사실 그동안 왔던 것 또한 사실이라서 그런 점들, 그런 과거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양성 이슈를 조금 더 확산하는데 더 가열차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단일하다는 것, 통일됐다는 것이 바로 무슨 생존에 유리한 것, 그리고 또 효율적인 것, 원만한 것, 또는 국론을 통일시킨다는 의미에서 정상인 것처럼 취급되고, 다양하다는 것은 또는 남과 다르다는 것은 느린 것, 튀는 것, 비효율적인 것,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으로 치부되면서 비정상적이고 올바르지 않다는 관념과 이념들을 계속해서 사회에서부터 교육받았고 강요돼 왔던 것들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여러 말씀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동안 한국 사회가 거쳐왔던 이런 단일주의, 획일주의를 좀 벗어나서 또는 코로나19의 새로운 세상에서의 문화 다양성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지금부터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차별과 혐오의 문제까지 포괄한 문화 다양성 문제에서 특히나 사회 현안과 연결된 문제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다뤄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쯤 정리하고요. 또 뒤에 얘기들을 더 듣고 여러분들 얘기들을 다시 질문들이 있다고 하니까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답을 하는 형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 같지 않은 것이 최대의 장점이란 말이 저는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좀 더 풍요로운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이때가 있던 획일성을 떠나서 서로 이제 하나하나의 다양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지하고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